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유상현의 루터의 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이드북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쿰란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길이 기록된 11개 도시 여행 가이드입니다. 여행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루터의 발자취 이후를 발췌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미리 보는 루터의 길에서는 루터의 탄생과 죽음의 장소 아이슬레벤 95개조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의 최대 성지가 된 비텐베르크, 숨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던 아이제나흐, 수도사로 첫 발을 내디딘 에르푸르트, 목숨과 맞바꾼 확신의 자리 보름스, 종교개혁의 중요한 순간들로 가득한 아우크스부르크, 독일어 성서 번역을 완료한 코브루크, 관광지 속 루터의 흔적의 도시인 하이델베르크 등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연대표를 먼저 읽어봅니다. 1483년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다. 1484년 이듬해 부모를 따라 만스펠트로 이사하다. 1497년 14세 마그데부르크에서 학교에 다니다. 1498년 15세 아이제나흐에서 학교에 다니다. 1501년 18세 에르푸르트에서 대학에 다니다. 1505년 22세 들판에 내리치는 벼락을 보고 수도사가 되다. 1506년 23세 교황청에서 면죄부 판매를 시작하다. 1508년 25세 비텐베르크 신학교의 교수로 부임하다. 1517년 34세 95개조 반박문을 붙여 종교개혁을 시작하다. 1518년 35세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수도원 총회에 출석하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추기경에 신문당하다. 1519년 36세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신학자와 논쟁하다. 1520년 37세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하다. 1521년 38세 보름스의 제국회의에 출석하다. 1522년 39세 아이제나흐에서 신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다. 1524년 41세 독일 각지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나다. 1525년 42세 비텐베르크에서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다. 1529년 46세 마르부르크에서 츠빙글리와 교리 논쟁을 벌이다. 1530년 47세 코브루크에서 구약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다. 1546년 63세 아이슬레벤에서 임종하다.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은 면죄부가 핵심이다. 면죄부를 구매하면 연옥의 과정이 생략되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이 당시 교황청의 주장이었다. 15세기 무렵 교황청의 타락은 극에 달했다. 교황은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했고 흥청망청했다. 교황 율리오 혹은 율리세스 2세 1503년에서 1513년 재위 기간인데요. 1506년 성 베드로 성당 재건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후임 레오 10세 1513년에서 1521년 재위, 레오 10세는 그것을 이어받아 면죄부 판매에 더욱 열을 올렸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은 면죄부 판매의 주요 무대였다. 명령을 받은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당대 유럽 최대 부호인 푸거 가문에 위탁하여 면죄부를 판매하였다. 마인츠 대주교는 황제의 대관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였다. 알브레이트는 교회법을 어겨가며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마인츠 대주교라는 최고 권력을 가졌다. 돈을 주고 대주교직을 산 것이다.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금의 절반을 상납하는 조건으로 알브레이트에게 8년간 면죄부 판매권을 허가했다. 알브레이트는 설교사 테체를 고용하여 면죄부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알리게 했다. 알브레이트 대주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면죄부의 종류를 다양하게 만들어 가족의 죄나 또 미래에 지을 죄까지 사하는 면죄부를 팔았다. 고가의 보물을 바친 자는 향후 30대에 걸쳐 1000년까지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금 들으면 어이없는 주장이지만
당시에 성경을 몰랐던 대중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허무맹랑한 설교도 진리로 받아들여진 때였다. 당시 비텐베르크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루터는 면죄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서 왜 그것이 비성경적인지를 토론하기 위해 1517년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 앞에 붙였다. 이 반박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미 그 이전부터 교황청의 잘못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개혁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1517년이 종교개혁의 원년이 되었고 그해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된 것이다. 1483년 평범한 시작, 아이슬레벤, 루터의 생가.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더는 농부 출신이지만 광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아이슬레벤의 생가는 왕실 건축가 프리드리 슈틸러가 1867년에 박물관으로 완공되었다. 루터의 전 생애를 연대기 순으로 요약했고 루터의 부모에 관한 자료도 가득하다. 루터가 태어나 사용한 요람도 재현되어 있다. 아이슬레벤에는 루터가 유아 세례를 받은 베드로 바울 교회도 있는데 2012년 재건축된 곳이다. 1300년대의 건축 양식을 재현하고 있는 교회 재단 앞에는 침례 연못이 있다.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루터가 태어나고 죽은 곳이기에 순례자에게 필수 코스다. 1484년에서 1497년 2살에서 14살까지 평범한 소년으로 만스펠트, 루터의 엘터런 하우스. 생후 1년 만에 루터의 가족은 아이슬레벤 인근의 좀 더 큰 도시 만스펠트로 이사하여 아버지 한스 루더는 시민 대표가 될 정도로 신분이 상승되었는데 아버지의 남다른 성실함과 완고한 성격은 소년 루터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법학자가 되기를 원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했다. 루터의 가족이 만스펠트에서 살았던 집은 루터의 엘터런 하우스, 즉 부모의 집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었다. 루터의 부모는 아들의 성취에 관계없이 이 집에서 쭉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루터보다는 루터의 부모에 관해 특화된 박물관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만스펠트의 구시가지 중심에 루터 분수가 있는데 1913년 파울 유코프가 만들었다. 각 면마다 루터의 중요한 순간을 부조로 조각했다. 세상으로, 싸움으로, 승리로 라고 적혀 있으며 각각 소년 루터,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루터의 모습, 재판장에 당당히 선 루터를 표현하고 있다. 아이슬레벤보다 더 조용하고 고즈넉하다. 언덕 정상에 만스펠트 성이 있는데 소년 루터는 이 성에 종종 올라와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1498년에서 1505년, 즉 15세에서 22세 큰 도시의 시골 유학생 아이제나흐, 현재는 루터 하우스가 있습니다. 1497년 루터는 만스펠트의 부모 집을 떠나 좀 더 큰 도시의 학교로 유학길에 오른다. 처음 들어간 학교는 마그데부르크에 있었고 15세 때인 1498년 어머니의 고향인 아이제나흐의 라틴어 학교에서 공부했다.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면 매를 맞았는데 루터는 훗날 이 시기를 회상하며 지옥 같았다라고 했다. 루터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노래를 불러주는 부업을 가졌다. 훗날 찬송가를 작사한 그의 음악적 재능이 이때부터 그 싹이 보인 셈이다. 당시 루터가 거주한 집이 지금 루터하우스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었다. 전시물은 아이제나흐와 루터의 인연에 집중한다. 루터의 학창 시절과 성서 번역에 대한 자료가 많다. 루터가 번역한 성서의 다양한 버전과 루카스 크라나흐의 성화도 다수 보관되어 있다. 원래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1300년대 방이 있는데 루터의 방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 아이제나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1685년에서 1750년의 고향이기도 하다. 바흐의 생가도 바흐 하우스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었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약 200년에 걸쳐 80여 명의 음악가를 배출한 바흐 가문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다. 바로 그 음악을 집대성했고 바흐 가문은 독실한 루터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모차르트 혹은 베토벤이 세속 음악을 만든 것과는 달리 바흐는 평생 교회 음악에만 골몰했다. 그래서 바흐의 음악을 제5복음서라고 할 정도이다. 마태복음을 주제로 한 마태순환곡은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을 발휘하는 걸작으로 꼽힌다. 고뇌하는 수도사 마르틴 루터는 법학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절대적인 힘에 이끌려 성직자의 길로 진로를 바꾼다. 죄의 문제에 대해 늘 고뇌가 가득한 심각한 수도사가 된 것이다. 1505년에서 1507년 22세에서 24세 성직자가 되다. 에르푸르트, 아우구스티노 수도원. 루터는 18세가 되던 1501년 아이제나우 인근의 큰 도시 에르푸르트의 대학에 입학했다. 성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루터는 기숙사 생활도 근면했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고 동급생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결국 1505년 22세에 차석으로 졸업하면서 철학 석사를 취득했다. 그해 법학도의 길에 들어선 루터는 만스펠트의 부모님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벼락을 만났고 그때 겁에 질린 루터는 엎드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다. 성 안나는 광고의 수호 성인이다. 그는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에르푸르트의 아구스티노 수도원에 들어갔다. 법학도로 아들을 키우려던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아들의 뜻을 꺾지 못했다. 1507년 24세에 에르푸르트 대성당에서 서품을 받고 사제가 되었는데 당시 엘리트 청년이 탁발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한다. 당시 루터가 머물던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은 개신교 교회로 변하여 오늘까지 700년 이상 건재해 있다.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불리는 에르푸르트 대성당은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사제가 된 루터는 공식적으로 이 대성당의 신부가 된 것이다. 루터는 당시 수도사들이 즐겨했던 캐글링이라는 오늘의 볼링을 즐겼는데 9핀을 10핀으로 루터가 만들었기에 오늘의 볼링 체계를 만든 사람이 루터라는 말이 있게 되었다. 1508년에서 1516년 25세에서 33세 성경을 만나다 비텐베르크 루터 하우스. 신부가 된 루터는 죄의 문제에 특히 고뇌했다. 규율을 어기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회초리로 자신을 때리면서 자학했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다. 루터의 고해성사는 선배 신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고해성사를 몇 시간씩 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원장인 요한 폰 스타우비츠가 고해 신부를 자처하면서 루터에게 성경 속에서 답을 찾도록 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신학교에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자신의 몸을 회초리로 때릴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렸던 젊은 신부는 비텐베르크에서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루터가 신학교에서 거주한 건물은 오늘날 루터하우스라는 이름의 박물관이 되어 있다. 루터가 실제로 생활했던 공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루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큰 규모로 보존되어 있다. 독일에 있는 루터의 흔적 중 딱 한 곳만 고른다면 단연 비텐베르크의 루터하우스를 꼽는다. 루터의 탁상 담화의 장소인 응접실은 종교개혁 후 루터와 동료들과의 치열한 토론의 자리로서 그 담화의 꼼꼼한 기록은 루터 사후 탁상 담화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개신교인들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걸작이다. 루터 하우스에는 특별한 루카스 크라나흐의 수많은 초상화도 풍부하게 볼 수 있다. 루터의 생애 중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농민전쟁에 대한 자료까지도 있어 그야말로 루터의 전 생애를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 건물 지하에는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 폰 보라의 공간으로
루터의 아내로서 그녀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충실한 자료로 꾸며져 있다. 비텐베르크와 아이슬레벤의 루터 관련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비텐베르크의 다른 볼거리는 슐로스 교회, 시립교회, 루터의 나무, 마르크트 광장 등이다. 루터의 파트너 프리드리히 3세, 토르가우, 하르텐펠스 성, 비텐베르크 신학교에 부임하면서 루터는 훗날 자신의 험난한 인생의 큰 조력자인 작센 선제 후인 프리드리히 3세, 제위 1486년에서 1525년을 만난다. 당시 작센 공국은 신성 로마 제국 내에서도 가장 강한 지방 국가였다.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비텐베르크를 국가의 수도로 정했고 1502년 신학교를 건립했다. 선제후란 황제를 선출하는 군주로서 7명의 선제후 중 대주교가 3명, 지방 군주가 4명이다. 선제후는 황제보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프리드리히 3세의 권력은 당대 최고였는데 그가 루터를 보호한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이다. 프리드리히는 매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술과 문화 그리고 교회를 적극 지원하였다. 비텐베르크에 부임한 루터는 프리드리히 3세와 친분을 쌓았고 그로 인해 프리드리히는 루터 앞에 닥치게 될 수많은 위험에서 앞장서 보호해 줄 수가 있었다. 프리드리히 3세의 흔적은 그의 고향 토르가우에 남아 있다. 그가 지은 거대한 하르텐펠스 성이 대표적인 것이다. 성에 딸린 교회는 루터의 철학을 반영한 세계 최초의 개신교 교회이다. 종교개혁 이후 기존 성당이 개신교회로 개종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처음부터 개신교 교회로 건축한 사례는 이곳이 처음이다. 르네상스 양식의 아름다운 성체는 현재 박물관이 되었는데 선제후가 수집한 화려한 보물들이 입구에 전시되어 있고 성 모서리의 하우스만 탑에 오르면 엘베 강과 주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하르텐펠스 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곰이다. 지금도 곰 3마리를 기르고 있다. 관광객은 해자에 놓인 다리 위에서 움직이는 곰을 구경할 수 있다. 토르가우는 스스로를 종교개혁의 마더랜드라고 표현한다. 루터를 어머니처럼 품고 보호해준 프리드리히 3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시청서가 위치한 마르크트 광장은 동화같이 확 트인 아름다운 광경이다. 위대한 첫걸음, 독일을 뒤흔든 그리고 이내 유럽을 뒤흔든 나아가 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종교개혁의 첫걸음이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되었다. 1517년 34세 종교개혁의 시작 비텐베르크 슐로스 교회. 성경을 지독하게 연구하고 가르쳤던 루터였기에 면죄부 판매의 문제성을 알게 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적었다. 성경과 어긋난 것이니 토론을 해보자고 제시한 논제였다. 그는 반박문의 서문에 다음 명제에 대해 논쟁하자라고 적었다. 여기서 논쟁이란 학문적인 토론을 의미한다. 교황청과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을 겪었기에 혹 교황이나 대주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교황청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큰 불길로 번진 것이다. 안 그래도 교황청과 대주교의 타락에 반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면죄부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95개조 반박문은 그러한 불만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당시 개발된 인쇄술로 인해 그 반박문은 대량으로 인쇄되어 불과 2주 만에 전 유럽에 퍼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루터는 그것을 슐로스 교회 문에 붙였다. 지금도 그 내용이 청동문에 새겨져 있다. 슐로스 교회는 원래 궁전에 딸린 교회였는데 1700년대 7년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교회만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교회 제단 아래에는 루터의 무덤이 있다. 파괴된 궁정은 재건되고 있는 중이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는 유럽의 문예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종교개혁 역시 그 인쇄술에 큰 도움을 받았다. 만약 금속 활자가 없었다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종교개혁도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구텐베르크의 인쇄 사업이 어려울 때 마인트 대주교 알브레이트가 면죄부를 그 인쇄소를 통해 제작했다는 것이다. 마인츠 대주교의 타락에 날개를 달아준 인쇄술이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매개체가 되어 대주교에게 비수를 꽂는 기막힌 반전이 발생한 것이다. 마인츠에 가면 구텐베르크 박물관과 마인츠 대성당이 나란히 있다. 대성당 스테인 글라스에는 역대 대주교의 이름과 재직 연도가 있는데 알브레이트 대주교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루터 정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정원으로 루터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모양으로 5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들은 루터의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이 기증한 것이다. 나무를 심은 이유는 루터가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 명언의 주인공을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루터가 한 말이다.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세상이 멸망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새 생명을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신앙 고백이다. 1518년 35세 종교개혁의 전파 하이델베르크 대학 광장. 루터의 반박문에 대한 교황청의 첫 조치는 루터를 수도의 총회에 출석시켜 그 주장을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1518년 4월 26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모이게 했다. 전문가들 앞에서 무명의 사제가 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박살내려던 의도는 오히려 역전되었다. 루터의 주장에 많은 참석자가 공감한 것이다. 그래서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고 루터의 주장은 하나의 사상이 되어 종교개혁의 들불이 교회 전체로 퍼지는 결과를 낳았다.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 위대한 순간을 기념하여 아우구스티노 골목 바닥에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 체류하고 토론한 것을 기념한다 라고 적어 놓았다. 하이델베르크에는 독일에서 가장 큰 맥주통이 있는 고성이 있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옛 건물, 학생 감옥, 카를 테오도르 다리, 철학자의 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독일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 중에 하나다. 1518년 35세 타납의 시작, 아우크스부르크 성 안나 교회. 하이델베르크 회의 이후 교황은 루터를 아우크스부르크로 불러 추기경이 신문하도록 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제국회의가 열리는 중심지이고 면죄부 판매의 중심축인 푸거 가문의 본거지였다. 교황청으로는 로마 못지않게 유리한 지역이었고 루터에게는 매우 불리했다.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추기경 카제탄이 루터를 신문하며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루터는 이를 거부했고 추기경은 루터를 체포하려 했으나 루터는 성 안나 교회에 은신했다가 밤에 몰래 아우크스부르크를 빠져나갔다. 성 안나 교회는 푸거 가문이 돈을 들여 지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루터가 목숨을 구했다는 것은 재미있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현재 교회 2층의 다락방이 박물관이고 다락방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루터의 계단이라고 한다. 아우크스부르크는 루터 이후 두 가지 사건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다. 1530년 이곳에서 열린 제국회의에서 루터 대신 루터의 동지 멜란히톤이 개신교 교리를 낭독하였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는 오스만 제국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결국 가톨릭 측의 반대로 제국회의가 해산되고 만다. 둘째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다. 루터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인 선제후들이 적극적으로 황제를 설득하여 1555년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회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부른다. 이로 인해 제국에서 각 지역의 제후가 가톨릭과 루터교 중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졌고 그 제후에 속한 백성은 제후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종교개혁의 결실이 거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루터교만 인정되었을 뿐 장 칼뱅 등 다른 지역에서 퍼져나가는 개신교 신앙은
여전히 이단 취급을 받았다. 그로 인해 보헤미아 지역에서 1618년 신구교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종교전쟁은 결국 영토전쟁으로 변질되어 1648년까지 싸우는 30년 전쟁이 되고 말았다. 현재 아우크스부르크에는 한국인 선수가 뛰는 분데스리가 축구 구단이 있다. 그래서 이 도시는 한국인에게 친숙하다. 대도시 중에는 뮌헨이 가장 가깝다. 둘러볼 관광지는 시청사, 시청광장, 페를라우탑, 대성당, 성 울리히와 아프라 교회, 모차르트 하우스, 푸거라이 사회복지 시설 등이다. 이상 이상현의 루터의 길 제1편을 마칩니다.